자, 오늘은 우리가 아까 유튜브에서 봤듯이 세계 7대 난제, 클레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7대 난제 중에 이 PMP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튜브 영상이 이해가 쉬웠다면 쉬웠을 수도 있고 어려웠다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보충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게 제대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P와 MP 문제는 사실 이제 정의를 하는 거는 결정론적 튜링 기계랑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로 정의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P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이 주어졌어. 그리고 이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답을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P 문제. MP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답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다항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얘들아, 구할 수 있다와 확인할 수 있는 건 달라. 구하는 거는 조건에서 답을 구해내는 거고요. MP는 이 답이 진짜로 답이 맞는지 검산,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다항 시간, 그럼 다항 시간이 뭔지, 다항 시간이 왜 기준이 되었는지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다항 시간이 왜 기준이 되는지 이해를 할 건데, 일단 다항 시간이다, 다항 시간이 아니다는, 다항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위의 상수가 정해져 있고 밑에가 변수인 애들. 왜 우리 다항식 할 때 했었잖아. 이제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애들. 이 지수가 딱딱 숫자로 정해져 있는 애들을 다항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다항 시간이 아닌 애들은, 지수가 변수인 애들 같은 애들은 다항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는, 내가 이 시간에 관한 식을 다항식으로 쓸 수 있으면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고, 이 시간에 대한 식을 다항식으로 쓰지 못하고 지수식 또는 이 지수 거듭식, 이 변수 지수도 밑도 모두 변수인 이 식으로 나타내면 다항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시간이 n시간 걸렸어요 하면 얘는 시간 복잡도를 5n으로 써요. 시간이 2n제곱 플러스 1 걸렸어요 하면 시간 복잡도는 n제곱으로 써. 즉 최고창의 지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왜 다항 시간을 기준으로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게 P 문제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사실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는, 정말 쉽게 말하면 내가 현실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해. 그러면 왜 지수 시간은 현실 시간 내에 구할 수 없느냐 한번 봤을 때 이런 거야. 자, 우리가 나와 있는 컴퓨터 중에 1초에 20에서 30억 번의 연산을 하는 게 좀 좋은 컴퓨터라고 말을 해요, 흔히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상황을 더 좋게 봐서 1초에 100억 번 연산 가능한 컴퓨터가 나왔다고 쳐봐봐. 1초에 100억 번 가능한 컴퓨터. 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지금 10에 30번을 계산을 해야 돼. 10에 30번 해야 된대. 10에 30번을 하려면, 자, 이거 한번 보자. 10에 30번을 하려면 얘는 1초에 100억 번을 연산 가능하기 때문에, 자, 100억은 10의 10제곱이에요. 그러면 10의 10제곱이고 10에 30번을 연산을 하려면 대략 10에 20초가 필요하겠지. 10의 20제곱초가 필요하겠죠? 자, 10의 20제곱초가 감이 안 오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일은 대량이 아니라 대략 10의 5제곱초예요. 3년은 10의 세제곱일이야. 그러면 10의 세제곱일이기 때문에 대략 10의 8제곱초지. 맞아요? 여기다가 10의 3승 곱하기 10의 5의 제곱을 하면, 5제곱을 하면, 그죠? 그래서 대략 10의 8제곱초가 돼요. 자, 내가 10의 30번을 연산을 하려면 10의 20제곱초가 걸린다고 했죠. 10의 20제곱초는 10의 8제곱초가 3년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12제곱 0이 걸리는 거야. 이게 너네 감이 안 오겠지만 3 곱하기 10의 12의 제곱 0은요, 지금 숫자로 나타내면 이래.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시간이, 지구가 살아있는 시간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내가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즉 지수로 이루어진 지수식으로 이루어진 이런 시간 복잡도는 현실 시간 내에 구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기준은 다항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P 문제와 NP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N개의 사탕 중 특정한 사탕 2개를 뽑는 경우, 자, N개가 이렇게 있어. 쭉 N개예요. 2개를 뽑아볼게. 첫 번째 뽑는 게 가지수가 N가지죠. 두 번째는 하나를 뽑고 나서 나머지 N-1가지 중에 뽑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 먼저 뽑고 이거 뽑는 거나 이거 뽑고 이거 뽑는 거나 똑같이 2개 뽑는 거기 때문에 2를 나누어 주는 케이스에 해당하죠. 그래서 뽑는 경우는 2분의 n 곱하기 n-1. 얘는 시간 복잡도로 생각하면 5의 n제곱이지. 즉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P 문제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 NP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n개의 정수 집합에서, 자, 어떤 n개, 몰라. n개의 정수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이 0인지 묻는 문제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경우가 얘를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경우가 2가지인 게 총 n번 있지. 즉 경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총 몇 번? n번 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2의 n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 안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되겠지. 모두 다 부분집합에 넣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결국 어떤 n개의 정수집합에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이 0인지 묻는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얘들아 5의 2의 n제곱이지. 따라서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없는 문제예요. 검토는 가능해. 검토는 다항 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이 답을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NP 문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가 얘들아, 이게 빅5 대소관계라고 하는데요. 로그 n 1차, 그 다음에 n 곱하기 로그 n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요. 얘가 그러니까 점점 수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n이 커질수록 수가 완전히 커지는데 이 복잡도의 기준은 나중에 극한이나 계산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항 시간은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 전까지가 다항 시간이고 여기 이후로는 다항 시간이 아닌 게 되겠죠. 팩토리얼은 생각보다 수가 엄청 큰 수예요, 얘들아. 뭔가 다항식 같지만 수가 엄청 큰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나온 P 문제, NP 문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P 문제는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사용해 다항 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의 집합. NP 문제는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사용해 다항 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의 집합. 뜻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엔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결정론적 튜링 기계가 무엇인지,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 결정론적 튜링 기계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동만 하는 기계예요. 즉,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갈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밖에 못 가. 쭉 직선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직선도로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얘들아, 더하면서 이 더함의 결과가 곱이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자, 반면에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는요, 얘들아, 여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A라는 사건에서, 이 A라는 종착지에서 B도 갈 수 있고, C도 갈 수 있고, D도 갈 수 있고, E도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인데, 자, 그러면 이게 왜 다항 시간과 다항 시간이 아님으로 구분이 되는지 한번 볼게. 자,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는 자, A에서 시작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B, C, D, E죠. 그쵸? 자, B에서 갈 수 있는 게 B, C, D, E, B, C, D, E, B, C, D, E 이렇게 되지. 자, 이 경우만 봐도 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치? 4 곱하기
이 지점에서도 각각 4개니까 4가 해당하는 거야. 2번 가는데 2번의 시간에 4의 제곱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회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4의 제곱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n번의 시행에서 4의 n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다항 시간으로 환원이 되지 않겠지. 이해되니? 반면에 결정론적 튜링 기계는 이렇게 지금 빨간색처럼 딱 길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 길이 정해져 있는 게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각각을 더하면 걔가 결국에는 다항식으로 구성이 돼요. 다항식으로 환원이 돼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확실히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다항 시간을 벗어나는 범위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P 문제는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사용해 다항 시간 내내 구할 수 있는 문제고 NP 문제는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사용해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문제야.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가 초점이 아니라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사용한다가 초점이야. 즉 여러 행동을 하는 기계가 지수 시간 법칙도 보면 4의 n제곱이지. 지금 얘는 다항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수가 다항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결정론적 튜링 기계는 밑이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간 복잡도가 이해됐어?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러프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정론적 튜링 기계 같은 경우에는 다항 시간 내내 결정론적 튜링 기계가 밑이 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밑이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다항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문제가 P 문제가 되는 거고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는 갈 수 있는 가지수가 여러 개인데 그 가지수가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를 이용하면 지수를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시간 복잡도가 다항 시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NP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선생님 뭐가 도대체 난제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물어볼게. P는 NP 문제가 될까요? P는 NP 문제가 될까요? NP 문제는 훨씬 복잡한 문제야. 아까 봐봐. 여기서 봐봐. 이게 NP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얘는 P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P 문제는 당연히 NP 문제에 속하게 돼 있어. 즉 P 문제는 결정론적 튜링 기계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비결정론적 튜링 기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NP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그럼 NP 문제는 P 문제일까? 세상에는 NP 문제이지만 P 문제는 아닌 문제는 존재할까? 즉 이런 형태일까? 아니면 P는 NP 형태일까? 이걸 아직 해결을 못한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얘들아, 우리가 P가 NP임을 알면 시간이 현실 세계의 시간 내로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에도 구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 즉 우리가 NP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도 사실 현실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가는 길이 복잡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과 구할 수 없는데 무작정 파는 거는 그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P는 NP라는 걸 밝혀내면 내가 이 암호 체계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현실 시간 내에서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구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NP 문제는 P 문제일까?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PNP 문제고요. NP 문제인데 P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라도 발견하면 얘는 NP 문제는 P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겠지. 또는 NP 문제는 P 문제이다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P는 NP와 같다라고 증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P가 NP라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항 시간 내에 반드시 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PMP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혼자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검색하면서 내 거로 한번 만들어봐.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내용을 요구하는 거는 없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라서요. 너네 논리력이나 사고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오늘 동아리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